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춤한 반면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2.37%로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67.7%로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리거나 상승폭이 줄어든 반면 전세 가격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78% 오른 반면 매매 가격은 2.4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의 구별로는 강북구와 중랑구, 금천구 등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3구는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이천의 전세가율이 79.0%로 가장 높았고 충북과 전남, 경북 등도 80%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압박으로 아파트 거래가 줄고 있고 집값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일종의 포모 현상처럼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내년 하반기 정도 일부 지역의 갭 투자 형태로 이런 가운데 1년 뒤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이달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9로 전월보다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9월 119로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오른 뒤 2달 연속 내린 것입니다. 정부가 분당과 일산 등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에 이르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매년 3만 가구 규모의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33년 만에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추가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힌 국토교통부.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선도지구로 분당에선 3개 구역 1,948가구가 선정됐고 일산은 3개 구역 8,912가구가 포함됐습니다. 평촌은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957가구, 삼보는 2개 구역 4,620가구에 이릅니다. 정부는 각종 행정 지원으로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 입주 목표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선도지구에 대해 바로 예비 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에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추정 분담금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선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조성하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는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영구 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최대 변수는 추가 분담금. 조합원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인천에서 1,000가구 가까이 늘어나며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당분간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천 건으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습니다. 대출 규제 압박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인데 지난 6월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월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감소한 반면 지방이 25%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1만여 건으로 11.1% 늘었습니다. 특히 월세가 꾸준히 늘며 전월세 가운데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주택 매매 증가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은 65,836호로 전월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을 의미하는 준공후 미분양은 한 달 새 1,045가구, 6.1% 증가했습니다.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인데 인천에서 992가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3분기 소득 증가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기간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5.5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2008년 12월 조사를 한 이래 최대 기록입니다. 배율이 5라면 상위 20% 아파트 한 채로 하위 20% 아파트를 평균 5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22년 12월 4.5에서 올해 4월 5.0까지 확대됐고 지난 8월과 9월 5.4를 기록했습니다. 인기 지역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 소득 양극화가 자산이나 지역 양극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왕이면은 핵심 인기 지역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똘똘한 한 채 현상까지 맞물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1분위 평균 가격은 4억 9천여만 원, 5분위 평균 가격은 26억 8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위 아파트는 전월보다 0.11% 상승한 반면 5분위 아파트는 1.83%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5분위 비율도 10.93으로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서울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9.8을 기록하며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중3층이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9.8년을 모아야 중간 가격의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오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국회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향후 6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 간소화하여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 정치권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휩싸이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하지만 관련 법률을 특례법으로 제정할지 기존 법에 다물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도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바꿔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장기민간 임대주택 도입과 부동산 PF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도 야당의 반대로 무산 우려가 큰 상황. 건설업계에선 환율 변동성과 국내 정치 불안이 해외 수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돼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될 경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준공 후에도 거래되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서울 주택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로 서울 전체 미분양의 절반을 넘는 57%를 차지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153.87대 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낼 정도로 호황이었지만 위치나 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세 7, 8억 원짜리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문턱이 낮아지며 아파트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소유자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시세 최대 8억 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수도권 이외에선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준이 완화되면 인기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향후에는 현재 빌라 같은 유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청약 수요로 들어오면서 청약 경쟁률은 과거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됐다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사항은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어도 요건에 맞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